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갔습니다. 이후에 소감을 발표했는데 무덤과 같다. 그 안에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하다못해 필기구조차도 없더라. 텅텅 비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지속 발전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는 하루도 중지됨이 없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2주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이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옛날 전술에 보면 청야 전술이 있습니다. 지금 청야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청야 전술은 사전 초토화 전략입니다.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옷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못 쓰게 하고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 전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리할 때 적에게만 쓰는 겁니다. 이것은 또 아군에게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 역시 내란 속에 내란 정권 같습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고 하는 겁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권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러한 정권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러한 청야 전술을 쓴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들이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오늘 3가지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가운데 내란특검법은 12.3 개헌과 관련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종식이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온전하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위헌 위법한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민의 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진실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도 온전하게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라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법 통과는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의혹은 최근에 또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은 800에 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전화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전화의 발신지는 당시 윤석열이 사용했던 대통령실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시각도 오전 11시 54분으로 업무 시간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겁니까? 12.3 비상개헌뿐 아니라
최상병 사건의 정점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그림자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거듭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